스타듀밸리에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고 각 아이템별로 고유 색상이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오늘은 그 중에서 빨간색 아이템만 판매해 엔딩 보기에 도전합니다. 위아래 빨간색으로 갇혀있고 빨간색 집, 평범한 농장으로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홍구성. 빨간색 아이템만 판매한다고? 눈 뜨자마자 파스잎 씨앗 받아주고 가구 위치 바꿔줘야죠? 지금 빨간색 아이템을 떠올리면 용암장어, 딸기, 루비랑 대황, 산호, 크림슨 피쉬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지금 당장 봄에 심을 수 있는 빨간색 농작물은 튤립뿐입니다. 딸기가 있지만 딸기는 이제 13일에 있는 축제에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튤립뿐인데요. 여러가지 색으로 나오겠지만 이게 바로 도파민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부분의 체력은 상점 열 때까지 나무 캐줬습니다. 땅도 미리 파두고 여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출발합니다. 혹시나 해서 판매 물품을 살펴보지만 튤립뿐이에요. 체리랑 사과나무를 사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모두 튤립 사줬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채집물이 있나 한 바퀴 돌았는데 첫날에 파가 하나도 없는 건 처음이에요. 농장으로 돌아와서 심어주고 물 주고 탈진될 때까지 정리했습니다. 스킬업을 하면 탈진 디버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첫날에 체력이 없어서 못 심은 튤립을 마저 심어줍니다. 딸기를 구매할 수 있는 13일까지 열심히 튤립을 갖고 팔아서 돈을 모을 겁니다. 이 정도 물 주기는 아주 쉽죠? 지난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윌리에게 낚싯대를 받으러 가기 전에 나무 300개를 모아줄 겁니다. 해변가에 있는 다리를 수리하기 위해서 첫날에도 그렇고 지금 나무를 캐는 겁니다. 다 모았으면 가방을 비우고 출발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낚싯대를 받았죠. 지금 이야기하지만 맞습니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낚시를 안 할 겁니다. 낚시하기에는 그 파란색 생선이 많아가지고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튤립 가차에 모든 걸 걸기로 했어요. 너만 믿는다. 그렇게 올라와서 다리 고쳐줍니다. 산호가 하나 있어요. 좋아요. 산호 누가 봐도 빨간색이죠? 자파점에 바로 팔려고 했는데 안 돼요. 집에 와서 배송 상자에 넣어줍니다. 채집물 먹어서 체력 채워주고 오늘도 탈진될 때까지 농장 정리했어요. 산호 팔아서 80골드! 비오는 3일차는 나무 캐고 산호 주워줬습니다. 또 80골드! 4일차 튤립에 물 주고 에너지로 쓸 파스잎도 심어줬습니다. 매일 바다로 와서 산호 줍고 팔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튤립도 구매했어요. 그렇게 5일차 밖으로 나가서 물을 주려는데 까마귀가 제 작물을 하나 먹고 있죠? 내 튤립.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은 안 오길 바랄 뿐이죠. 구리광석 캐면서 구리 모아주는데 체리 폭탄이에요? 이것도 누가 봐도 빨간색이죠? 사용하지 않고 팔아줄 겁니다. 130골드! 클린티에게서 용광로 제작법을 배워주는데 가운데 빈 파스잎이 있어요. 또 까마귀 가서 먹었나 봅니다. 다행이에요. 튤립이 아니라. 광산 돌면서 또 폭탄 나와서 팔아줬고요. 7일차 가차 오픈! 하나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전부 수확해줄게요. 팔아서 튤립도 구매합니다. 13일 전까지 500골드보다는 많이 모이겠죠? 걱정을 뒤로한 채 스프링클러를 위해 광산은 시간이 될 때마다 돌아줄 겁니다. 물주기 지옥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잠들기 전에 용광로 돌려주고 오늘도 까마귀! 부디 빨간색 튤립이 아니었길 바랄 뿐입니다. 자란 거 모두 수확해주고 산호 줍고 윌리 내가 왔어요.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9시에 문 열리자마자 팔아주고 체리나 사과가 사고 싶지만 돈 없죠? 모은 돈 모두 튤립으로 전부 바꿔줬습니다. 광산 돌면서 버섯 발견! 이건 누가 봐도 빨간색이죠? 전부 주워서 팔아줄 겁니다. 하나, 둘. 몬스터 잡다가 드워프 유물도 발견했어요. 기증 안 하고 팔아줄 겁니다. 모두 내 거야. 루비도 발견했어요. 광산에 은근 빨간색 아이템이 많네요. 그날 밤 드디어 허수아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까마귀 볼일 없겠죠? 광산에서 나온 아이템을 모두 팔아서 451골드 벌었습니다. 굿굿 좋아요. 광산에서 버섯 나와서 팔아주고 다음날 고양이가 왔는데 가차 스포당했네요. 고양이 이름은 루비로 입양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날도 바다에서 산호줍고 광산으로 갑니다. 어느새 40층을 돌파해서 철광석 모아줍니다. 스프링쿨러로 미래 사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9층에서 50층으로 내려갑니다. 50층 보상으로 신발이 나왔는데 빨간색 코디를 맞춰야 해서 신발은 버려줬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에는 140골드를 벌고 다음날 산호 줍고 광산에 오고 240골드. 그리고 대망의 13일 필립 가차 2개에 성공했고 딸기를 위해 비료를 만들어서 미리 심어줬습니다. 제 걱정과 다르게 500골드가 아니고 1000골드를 모아서 딸기 10개 구매해줬습니다. 5개도 구매 못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이죠? 온 김에 달걀축제도 참가해줬어요. 아주 가볍게 1등을 차지하고 밀짚 모자를 손에 얻었습니다. 역시 나야. 돌아와서는 까먹지 않고 딸기 심어줄게요. 심고 나서는 바로 잠들지 않고 낮에 못 갔던 바다로 가서 산호 주워줬습니다. 2개나 얻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온 보람이 있었죠? 드디어 스프링클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틸립과 산호로 260골드를 벌었고 다음날 가짜의 결과는 하나. 가방에 있는 걸 정리해주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줍니다. 딸기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제가 전날에 생각이 짧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Keep going. 튤립 가차는 계속됩니다. 산호 팔고 15일부터는 세몬베리 철이어서 마을 전부를 돌아주면서 세몬베리를 모아줬어요. 마을에 있는 모든 세몬베리는 전부 제 겁니다. 혹여 잘못 팔 수 있으니 필요 없는 거는 쓰레기통으로 버려줬습니다. 그렇게 모은 세몬베리를 팔아서 이제 결과를 하긴 하는데 하나에 5골드? 산호랑 맘먹잖아. 마을 사람들이 채집을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또 튤립 씨앗 사줬습니다. 하나에 5골드지만 이것도 돈이죠? 세몬베리는 계속 수확할 겁니다. 다 내 돈이야. 하나도 놓칠 수 없어. 그렇게 모은 500골드. 윌리의 뒤통수를 쳐다보면서 어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립니다. 전부 팔아주고 또 튤립 삽니다. 봄에만 누릴 수 있는 도파민 가차예요. 튤립 개수가 이제 스프링클러가 커버를 못 치지만 가차는 계속됩니다. 팔고 산호 줍고 팔고 씨앗 싸고 다시 심고 광산에 왔습니다. 80층에 도착했는데 또 신발이죠? 이거는 빨간색이라서 바꿔주기로 합니다. 어때요? 내 신발. 21일은 딸기 수확하는 날입니다. 딸기랑 빨간 튤립이 가득하죠? 오, 좋아요. 가방 자리가 없어서 놓고 모아두고 또 일일이 기다리고 산호를 팔고 피에린의 잡화점에서 모두 팔아줍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튤립으로 페이백했어요. 농장으로 돌아와서 심어주고 남은 튤립은 하는 수 없이 땅 파서 심어줍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이지만 이 정도면 아직 괜찮습니다. 더 늘어나진 않겠죠. 다음날 튤립 수확해주고 물 주고 광산에 왔습니다. 기본 곡괭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버섯도 나오고 루비도 나오고 마그마 정동석이 나오니까 시간 될 때마다 광산 돌아줬어요. 그렇게 모아서 전부 팔아주니까 나름 쏠쏠하죠? 다음날 또 튤립 수확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부분은 직접 물을 줍니다. 제가 한 거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물주기 인재가 돼. 100층에 도달해서 별빵을 먹어줬습니다. 강해집니다. 그렇게 광산에서 돌아와서 잠이 드는데 요정이 찾아왔어요. 영상 찍을 때마다 이벤트는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딱 튤립 위치네요. 봄의 마지막 딸기도 수확해주고 밑에 자란 튤립도 수확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절임통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만들 수 있는 만큼 바로 만들어주고 설치해줄게요. 가지고 있는 작물 중에서 가장 비싼 딸기를 넣어줄게요. 27일 마지막 가차의 결과물입니다. 오, 뭔가 봐도 10개가 넘어 보이죠? 아주 대박적인 성적입니다. 좋습니다. 전부 수확해줄게요.
꽃을 심으면 색깔도 다양하게 나오고 별 등급도 다양해가지고 가방 한 줄로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소지품이 가득 찬다는 알람이 계속 뜨지만 있는 것만큼은 계속 수확해줄게요. 잔뜩 수확한 덕분인지 또 레벨업을 했습니다. 경작인을 고르면서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28일 모으고 모은 모든 수확물을 팔아줍니다. 튤립이 자라는데 6일이 걸리기 때문에 23일 이후부터는 사봤자 수확을 못해요. 돈도 한 번에 왕창 벌리면 좋으니까 이렇게 모아서 팔았습니다. 오,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죠? 4,000골드를 넘게 벌었습니다. 여름이 시작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름 1일 상점이 열리기 전에 농장 재정비를 해주고 씨앗 모음을 심어줍니다. 씨앗 모음 중에서 고추가 많이 열리길 바랄 뿐이죠. 씨앗 구매하기 전에 드디어 가방을 구매해줍니다. 피에르가 판매하는 판매 상품을 살펴보는데 빨간색 작물이 많죠? 토마토, 고추, 무, 양귀비. 고민 끝에 하나씩 사고 나머지는 고추 씨앗에 올인하기로 합니다. 명색의 빨간색 농장인데 하나씩은 수확해봐야죠? 농장에 돌아와서 전부 심어줬습니다. 저렇게 가운데 구멍이 있는 거는 나중에 고급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저렇게 비워두고 심어줬어요. 높은 등급을 위해서 비료도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2일차 스프링클러를 위해서 광산으로 왔어요. 기본 곡괭이로 금광석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불의 적용도 얻고 루비도 얻으며 광산 120층에 도달했습니다. 야호! 해골 광산은 안 갈 거지만 얻으니까 기쁘네요. 그렇게 3일 물주기가 지친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한 5일 비늘이기! 4일도 똑같이 물 줬는데 그건 스킵했어요. 그렇게 채집 레벨업을 했는데 더 많은 저림통을 위해 수목 관리원을 택했습니다. 자, 6일입니다. 고추가 다 자라는 날이에요. 오, 빨갛죠? 좋습니다. 전부 수확해줄게요. 일단 잡화점에 방문해서 금별고추만 팔아서 물을 구매해줬습니다. 왜 고추를 안 사고 물을 샀냐면 저림통에 고추를 넣은 것보다 물을 넣은 게 더 비싸게 팔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8일 드디어 고급 스프링클러를 제작합니다. 가지고 있는 걸로 전부 만들어주니까 11개 만들 수 있었는데요. 2개가 모자란 거는 나중에 제가 만들어서 설치할 겁니다. 광산이랑 농사의 결과물로 5,400골드. 확실히 가차가 아니니까 많이 벌리죠? 다음날도 자란 고추를 수확하고 젤리 만들고 9,900골드를 벌었습니다. 엔딩에 다가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조사 회원에 가입하고 물을 더 심어주고 비료도 줬어요. 비가 오니까 행복해요. 그렇게 여름의 13일 7,800골드! 그리고 그 다음날도 7,600골드! 고추가 대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광차를 수리해줬어요. 마을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광차를 먼저 수리한 겁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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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에는 초록비가 내렸습니다. 비오는 날은 언제나 환영이죠? 물을 수확하면서 바로 새로운 작물을 심어줬습니다. 무와 고추의 콜라보로 2만 골드를 넘게 벌었고 그 다음날도 아침에 수확해서 잡화점에서 팔아줬습니다. 그렇게 판 금액으로 두 번째 다리를 수리해줬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무 구매했어요. 바로 심어주고 부족한 땅은 비가 오니까 땅 파가지고 나머지 다 심어줬습니다.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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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또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적은 펼쳐지지 않았고요. 물 열심히 주면서 틈틈이 고추도 저림통에 넣어줬습니다. 8,000골드를 벌면서 드디어 농사 10레벨 달성! 장인을 골라줬습니다. 그리고 24일 2만 골드를 넘게 벌었습니다. 농사가 최고야 역시. 무 수확하고 바다로 왔는데 산호가 유난히 많아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확한 적은 처음이에요. 가방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있는 거 버려주고 나머지 수확해줬습니다. 굿! 잡화점에 팔아서 4만 골드! 세 번째, 패닝 해금해줍니다. 학원에서 채석장에 처음 왔어요. 부족한 석탄이랑 광석 위주로 캐면서 집에다가는 저림통 추가로 설치해줬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중간에 산호도 팔아주고 27일 여름의 마지막 수확입니다. 빼먹는 거 없이 전부 수확해줄게요. 5,200골드로 마무리! 그리고 가을입니다. 시들어버린 고추를 정리하고 농장 정리하고 전재산 크랜베리에 올인합니다. 씨앗 하나당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밖에 못 심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물이 안 뿌려진 데가 있어가지고 물뿌리가 꺼내서 다 물 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8일, 크랜베리의 첫 수확의 날입니다. 풍장이야 풍장. 피에르의 잡화점을 전부 팔아주고 네 번째로 온실을 해금합니다. 남은 돈으로 크랜베리를 구매할까 하다가 이대로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구매 안 했어요.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실이 수리되고 13일, 두 번째 크랜베리의 수확의 날입니다. 전부 수확해서 배송 상자에 넣어줍니다. 더 이상 씨앗 구매는 없어가지고 잡화점에 안 팔고 배송 상자에 넣어준 겁니다. 숫자가 크죠? 그렇게 3만 골드를 조금 넘게 벌었고, 가을 18일, 세 번째 크랜베리 수확의 날입니다. 위에 젤리를 먼저 수확해주고 내려와서 크랜베리 전부 수확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잡화점에 와서 전부 팔아줄 건데 버스를 해금해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돈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버스를 해금해줍니다. 그동안 조자에 오가면서 시인을 정말 많이 봤잖아요. 마지막 인사라도 한번 하려고 말을 걸었는데 이 자식! 상처만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버스가 수리되었습니다. 똑딱. 그렇게 엔딩인가 싶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바로 잠들어주고, 그렇게 다음날 20일 화창한 날씨입니다. 엔딩 보러 가야죠. 이번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은근 얻을 수 있는 빨간색 아이템이 많고 값도 비싸가지고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어떤 색에 도전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의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